안녕하십니까. 한자의 부수해설과 자원풀이. 오늘은 사획, 견줄비, 털모, 성시시, 기운기, 물수 5자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견줄비. 이 견줄비자는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너 키가 얼마나 되냐 이렇게 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모양을 변화시키면은 이 두 사람이 이제 걸어가는데 이것을 변화를 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의 모양, 이렇게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서로 비교한다 해서 그 모양을 본뜬 글자이기 때문에 상형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두 사람이 같은 글자가 더해져서 견주는다고 하는 뜻을 나타냈기 때문에 회의문자이다. 회의문자이면서 또 이 사람 인자를 변형시키면 이것이 비수 비자이기 때문에 견줄비, 음을 나타내죠. 그래서 뜻과 음을 합쳐져서 새로 만들어진 글자이기 때문에 회의 형성 문자이다. 회의 문자도 되고 형성 문자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너 키가 얼마나 되냐 이렇게 비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글자는 견주는다고 해서 견줄 비자는 밭전자에 요 비수 비자가 들어가요. 그러면 견주는다 또는 돕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도울비. 자, 그러면 밭에서 일을 할 때 서로 도우면서 일을 해야 된다. 도우면서 품앗이도 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나란히 갈 때는 서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삼가하다 하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가할 비도 된다고요. 삼가한다. 이렇게 하면은 삼가하다 하는 삼가할 비, 또 줄이면은 삼갈비 이렇게 되겠죠. 삼가하다, 삼가한다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란히 가기 때문에 나란할 비도 되고, 이와 같은 그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견줄 비자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비익조라고 하는 말이 있죠. 비익조. 요거는 날개 익자고 이거는 견줄 비자니까 이건 세조자고, 새가 날개를 서로 이렇게 견준다 이런 의미지만은 이 암수 두 마리가 한쪽 날개와 눈이 한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암수 두 마리가 서로 힘을 합쳐야만 날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비익조라고 하는데,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을 비유해서 쓰는 말이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비익조가 있으면은 참고로 열리지라고 하는 또 말이 있는데, 요 가지지자고 열리지라고 하는 거는 가지가 붙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나무가 식물에다가 또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뿌리는 서로 다른데 땅 위에 올라와서 가지가 서로 붙어서 함께 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열리지라고 하는데, 역시 이것도 비익조와 마찬가지로 남녀 간의 사랑을 열리지라고 한다. 비익조, 열리지, 비익조. 뭐 어떤 거 먼저 해도 관계없고 이와 같은 용어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털모.
털모. 역시 이 털모자도 털 모양을 본뜬 글자이기 때문에 상형 문자죠. 그래서 털이 이렇게 나는 모양이 이와 같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손을 이렇게 펴면 손가락 5개를 표현한 모양도 똑같죠. 그래서 이 모양을 본뜬 글자가 이와 같이 털모도 되고, 그 다음에 손수도 된다. 똑같죠. 우리 몸에 털이 나는 모양을 본뜬 글자나, 그 다음에 이 손가락 5개, 이 손을 편 모양이나 같은데, 요 밑에 부분을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고 요것은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모양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손수, 털모 이렇게 사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을 본뜬 글자니까 상형 문자이다. 상형 문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털은 어떤 털이냐? 짧은 털, 가는 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털이 2가지가 있는데, 모발이라고 하면 모발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것은 가는 털모 또는 짧은 털모 이렇게 되고, 이거는 긴 털발. 자, 우리 몸에 이 가는 털은 몸에 일반적으로 나는 털, 또 몸속에 나는 털, 이런 것은 이제 가는 털이고, 그 다음에 긴 털발은 머리카락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가발을 하게 되면은 거짓 가짜 머리 털발 해서 머리가 없거나 이러면은 가발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긴 털발이다. 모발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이게 다른 또 의미가 하나 있는데, 없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없을 무. 이 털 모자가 없을 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없을 무자죠. 그래서 굶주린 사람은 털을 먹어버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기자무식이라고 해서, 이 굶주릴 기자인데, 굶주린 사람은 털을 먹어버린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없다고 하는 뜻도 이 털 모자가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털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한번 다른 글자를 보면 늙을 노자. 늙을 노자는 사실은 털을 강조한 건데, 털이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요것은 풀이를 해보면은 이 털 모자에다가 그 다음에 사람인 플러스 비수비, 숨다 하는, 이게 될 화자니까 숨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늙었다고 하는 것은 털이 숨어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털이 숨어버린 사람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늙으면은 털이 검은색이 희게 되고, 검은색이 숨어버린 거죠. 그 다음 단계는 털이 빠져버리니까 또 숨어버리는 거예요. 어디론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늙을 노자에는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성시시. 성시시 또는 뿌리시. 성시시, 뿌리시, 이렇게 이 부수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와 같은 땅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부분은 뿌리가 되고, 이 윗부분은 가지가 되는데, 이와 같은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그러니까 성시시도 되고 뿌리시도 된다. 상형 문자다.
상형, 사물의 모양을 본뜬 글자에다 상형 문자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본래 이 시라고 하는 것은 많은 개념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성시, 말시, 솜씨, 맵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시에 해당이 되는데 뿌리도 마찬가지고 많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는 눈목자에서 파생된 글자이다. 주로 이제 눈목자에서 파생된 글자가 이런 거 뿌리시, 성시, 시자도 있고, 그 다음에 백성민자도 있고, 그 다음에 신하신자도 있다. 이런 것이죠. 신하신자는, 신하는 임금의 얼굴을 빤히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양이고, 이 부분이 이렇게 깨졌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백성이라고 하는 것도 백성이 많죠. 많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시도 많은 것이 시다. 이렇게 이제 눈목자에서 파생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맹이라고 있죠. 백성맹. 이건 이제 백성맹자고, 이와 같이 이 성시 시자를 붓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일을 이제 알아봤는데, 성시라는 게 하는 게 있어요. 성시. 이 성과 시를 구분해서 사용한 시대는 진나라고, BC 221년에 통일을 해가지고 206년에 망했던 진시 왕이 중국을 통일해서 지탱했던 그 시기에는 성과 시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 유방이 세운 한나라 때 와서 성시가 통합이 되었다. 뭐 이렇게 기록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뭐 참고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운기. 기운기자는 구름기운기라고도 해요. 구름기운기. 구름의 기운이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글자를 자세히 보면 요 윗부분이 사람인자고, 요 밑에 있는 부분이 새을자예요. 이건 사람이고, 이건 새다. 날아가는 새. 그러니까 사람이 새를, 요 부분, 사람이 새를 잡고 하늘로 날아 보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기운이라는 거예요. 새가 날아가는 그 기운, 기운기. 그 모양을 본뜬 글자니까 상형 문자이다. 그래서 기운기. 그 다음에 새가 날아가는 어떤 그런 힘, 구름이 이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그런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쌀을 우리가, 요거 쌀미자니까 쌀을 우리가 사람이 먹고 힘을 낸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운이 태양의, 이게 날일자니까 태양의 기운을 받으면 양이 되고, 달의 기운을 받으면은 음이 된다. 그래서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하늘이고 이건 땅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크게 구분을 하는데, 물론 이 양자, 음자는 언덕부자 부에 해당되는 한자이기는 하지만, 이 기를 받았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이와 같이 이제 구분될 수 있는 글자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물수. 이 물수자는 물이 대표적으로 물이 흘러가는 모양을 본뜬 글자예요. 물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니까 물 흘러가는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역시 이 상형 문자다. 물이 흘러가는 대표적인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 그래서 이 물은 흘러가면서 변화가 많이 돼. 변화가. 물이 이제 모양이 여러 가지로 이제 변하는데, 이와 같이 변할 수, 이것은 이제 변으로 갈 경우, 어떤 글자의 변, 왼쪽으로 갈 경우에는 이와 같이 변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제 변할 때는 물이 튕긴다 해서 물이 튕기는 모양을 본뜬 글자예요. 이런 글자는 물이 튕겨 나가서 이렇게 퍼진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클테, 물이 튕겨 나가니까 크다 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이것은 이제 땅에서 큰 것이고, 하늘에서 큰 것은 클테자 이렇게 쓰죠. 이것도 클테고 이것도 클테인데, 이것은 땅에서 물이 튕겨 나가니까, 그 다음에 이 클테자는 하늘에서, 태양이라고 하면 여기 있죠. 태양이라고 이렇게 쓴다. 이건 하늘에서 큰 것이고 이건 땅에서 큰 것이다. 물이 튕겨 나가니까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이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내천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내천자가 물이 내려가다 보면은 물이 좀 이렇게 가뭄이 들고 하면 고갈되겠죠. 그런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자, 요 부분은 깊은 곳이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얕은 곳이다. 물도 이와 같이 우리가 나누어서 구분해서 또 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면은 건널 섭자예요. 도섭이라든지 뭐 이렇게 우리가 건너갈 수 있다 이런 것이고, 요 제자도 우리가 건널 제, 경제제도 되지만은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물, 변으로 가서 이와 같이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변으로 가는 경우는 살활, 물이 있음으로써 살 수 있다. 이렇게 살활. 뭐 화르라고 할 때 또 이렇게 쓰면 살아있는 물고기가 화르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물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한자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런 경우, 이거는 구하다 하는 뜻이에요. 구하다. 물 속에 빠진 사람을 구해낸다. 이런 것이고, 이 구할 구자에 칠복자가 들어가면은 구원해주다. 이런 거예요. 구원하다. 자, 그러면 건너다, 구원하다, 구하다, 뭐 크다 이런 것들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살려주거나 또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산과 같이 물과 같이 이런 얘기 있죠. 그건 이제 산과 같이 물과 같이 약산여수라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산과 물, 뭐 그 정도만 되면, 산은 등산을 해도 뭐 이렇게 아프다 소리 안 하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받아 짊어
저도 힘든다 소리 안 하고, 물은 모든 것을 다 씻어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또 살게 해주고 뭐 이러니까 산과 같이 물과 같이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스릴 치자도 여기 오를 때 태태자인데 다스릴 치, 정치라고 하면 이렇게 쓰는데 정치, 다스릴 정, 다스릴 치. 결국은 물 다스리듯이 하는 게 이게 치자예요. 치. 그 다음에 법이라고 하는 것도 물 가듯이, 갈것자니까 이와 같이 물 가듯이 또 다스릴 치, 치수 뭐 이런 것이 물을 잘 다스리는 게 또 치수니까 거기 이제 정치도 그와 같이 물 가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정치고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계속 4회 이어서 불하자부터 다음에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